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0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의료대란은 인명 손실을 기준으로 할 때 김일성이 일으킨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위기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다치면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죽는 수도 있다는 이런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대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 무근에 가까운 2,000명 정원 내 지르기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를 견제해야 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를 비롯한 언론이 박수부대로 전락함으로써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응급실 파행이 계속되니까 조선중앙, 문화일보까지도 정부를 비판하다가 의사들이 2025학년 정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정부나 정당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어제 문화일보는 사설에 의사들 목리에 출발도 못하는 협의체라는 일면 머리 기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도 교육계 입시는 국민과 약속 50만 수험생 혼란, 의료계 정원 백지화 주장에 195개 대학 수시 접수 이미 시작, 재외국민 전형 접수는 7월에 끝나 정원 취소 물리적으로 불가능,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이하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정부의 주장을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하면서 의사들을 거의 일방적으로 때리는 형식의 그런 보도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사에 대한 반론은 간단합니다. 입시는 국민과의 약속인데 그 국민과의 약속이 거짓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입시를 강행하면은 전공이 수련입니다. 수련이. 전공이 12,000명, 의대생 18,000명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다. 그래야 한국의 의료계가 망가져가지고 여기 50만이 아니라 5천만 명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수험생의 불편이 더 문제냐? 아니면 5천만의 생명의 위협이 더 문제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최악을 피하려면은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반론을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대란의 주범과 공범이 있습니다. 주범은 윤석열 정부죠. 공범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입니다.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는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덮기 위해서 문제를 몽땅 의사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데, 머지않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질 것이고, 그때 가면은 조선, 중앙, 문화일보가 어떤 궤변으로 어제 오늘 썼던 이 기사를 또 덮으려고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실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보 판단을 엉터리로 하여 허위사실에 기초한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저항을 자초해가지고 위기를 부른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무리한 용산 이전, 이준석 제거작전, 부산 엑스포 대소동, 2,000명 내 지르기에 의한 의료대란의 경우 거짓말에 본인이 속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미련하게 밀고 나가다가 파탄이 나서 결국 정권이 몰락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동해 140억 배럴 유전 발표도 같은 운명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안겨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근거는 성상납 의혹인데 최근 검찰 수사에 의하여 사실 무근, 무혐의 등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할 법률가가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자신을 당선시킨 공당의 대표를 치사한 방법으로 몰아냈으니 이는 인륜을 넘어서 천륜을 어긴 겁니다. 그의 속성은 특수부 검사이고 법률 기술자일 뿐입니다. 그의 수사로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 그런 식으로 계속 통치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국민적 자구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실정에 공범이 된 것이 조선중앙문화 등 이른바 보수 언론이었고 박수부대 역할을 한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논리적 도덕적 기준도 없이 윤석열의 잘못된 정책을 맹종하고 부추기고 이준석 의사들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재명에게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최근 진행되는 의료 대란 사태에서도 조선중앙문화일보는 2,000명 정원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체하지 않고 정부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해가지고 의사들을 몰아붙였습니다. 2,000명 정원의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2,000명 정원은 의료계와 제대로 협의한 적이 없다. 2,000명 정원을 각 대학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이게 가공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밝혀내야 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가 지금까지도 정부 편에 서가지고 정원이 필요하다는 허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응급실 파행이 일어나자 정부를 비판하는 척하다가 의사들이 2025년 정원 백지화를 주장하자 원래 본색대로 정부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공범으로 저지른 과오를 덮자는 심보일 겁니다. 청와대 이전과 이준석 밀어내기 때도 그랬던 조선, 중앙일보, 문화일보입니다. 윤석열의 왜곡된 정책을 무작정 지지하다가 보니 팬클럽으로 전락한 보수는 양보할 수 없는 보수적 가치인 사실, 법치, 과학을 내팽개치고 패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보수를 자처한 지식인들마저 윤석열의 반사실적, 반헌법적, 반자유적 행태를 방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범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 보수는 지금 자멸의 길에 접어들어 영원히 망가지는, 그래하여 바닥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팔다리가 부러져도 정신이 혼미해도 좋은 의사를 만나면 회복할 수가 있지만은 영원히 달아가면 구제불능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2024년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생산 공장은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입니다. 언론이 사실 확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진영 논리로 접근함으로써 윤석열, 이재명의 폭주는 계속되고 관료 집단은 영혼 없는 행정기술자가 되어 이런 선동 권력에 기생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국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조선조가 세상 물정 모르는 과거시험 합격자에 의하여 쇠망했듯이 군인이 지키고 기업인이 일으켰던 한국은 지금 양반 정치의 맥을 잇는 사법시험 합격자에 의하여 망가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횡에 반기를 든 이준석 의원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은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가장 뼈아픈 사실은 보수가 아닌 윤석열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좌파를 비판할 논리적, 도덕적 근거를 잃어버렸다는 점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